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들이 있겠죠. 자, 그 공략주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걸 명실상부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수익 리뷰까지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집게 이슈 시간이고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 저희가 매수 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적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 자료집은 온전히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자료집이니까요. 방송 끝남과 동시에 무조건 삭제할 예정입니다. 즉,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지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이렇게 힘든 시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진취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오늘 우리 개인들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3가지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총 3가지의 선물 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부터라도 단타로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실히 전환해 줄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오늘 추세 전환 급등학개론 시간 격주마다 찾아오고 있죠.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잘생겨서 출연하신 게 아니에요. 수익을 너무 잘 내셔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세주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수익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떤 수익으로 앞으로도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발에 관련해서 정말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스피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면서 오늘 2,400선을 이탈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관련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자 중국이 거기에 관련해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안 좋았고요.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나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이 아니죠. 급락입니다. 이게 오늘 양 지수 앞에서 상승한 종목이 300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종가 오늘 확인해 보시면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5.57% 하락한 2,328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갔네요. 오늘 마이너스 5.25% 하락한 65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거의 종가를 형성한 거거든요. 오늘 계좌가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치 테마에서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이 형성됐었을 것 같은 시장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좀 안녕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인들 오늘 진짜 많이 팔기도 엄청나게 팔았네요. 자, 이거를 얼만큼 다 메꿀 수 있을지, 내일은 꼭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한 반등이 나올 때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찾아보실 수 있게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의 진도 교훈하기 전에 인사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만 빠진 게 아니거든요. 항생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휴장을 하고 오늘 장을 열었는데 마이너스 13%까지 빠지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7%, 뭐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따 오늘의 진도와 교훈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잃지 않는 매매를 참 잘하시는 게 우리 또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제가 수익률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한 번 손댔던 종목을 또 손대도 또 수익이 납니다. 이 명확하게 장기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이신데 이슈에 관련해서 뉴스 팔로우도 굉장히 빠르시고요. 차트적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4월 현재 함께하는 채널에 입장해 주신 모든 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었던 수익입니다. 하이스틸 25%, 파인메딕스 11%, 원익홀딩스 24%, J2K바이오 23%, 프롬파스트 19%, 하나시스템 19%, APR 14%, 데이원 컴퍼니 15%, 모티브링크 5%, YG플러스도 5%. 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당일 수익 실현 하루 만에 수익 받고요. 그 윗단에 있는 종목들은 모든 종목들이 약속이라도 했듯이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프롬파스트 보세요. 19%의 수익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정말 수급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승률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오늘 오른 종목 300개 채 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린 겁니다.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드렸습니다. 함께만 했더라도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찾아 드릴 겁니다. 저희가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어떠한 조건 없이 매수와 매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42분 남았습니다.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진짜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프롬파스트 저도 봤어요. 오늘 네. 시초가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셨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롬파스트로 수익을 하고 오늘 뭐 절반을 청산하라 이것저것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잘 팔고 나오셨다. 오늘 보세요. 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윗골이 저렇게 이쑤시개 마냥 달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하락했다고 종가에 우리가 이거를 정리한 게 아니고 중간에 올라갔을 때 파는 그 전략을 너무 오늘 현명하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진짜 잘하시잖아요, 대표님이. 근데 요즘 시장이 네.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좀 뉴스를 안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뉴스가 나왔을 때 좀 팔로우를 했었을 때 네.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뭐 주말에도 뉴스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일은요? 내일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 뉴스는 다 네. 봐요. 근데 네. 대표님이 조금 더 빨리 보고 네.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종목 선별을 잘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타점을 잘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계좌 흘러내려가지고 나 이제 주식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단기 공략주 진짜 구세주처럼 나와주셨기 때문에 하필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는데 오늘 대표님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단기 종목 프롬파스트 같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 주셨는데 네. 내일은 어떻게 안 될까요? 요즘에 종목 선별을 좀 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종목들 중에서 네. 2개 정도는 좀 빠를 만한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단기 공략주 나가는 것보다 좀 네. 방송을 보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나오는 네. 거를 공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략을 할 거니까 이거 네. 집중하라라는 얘기죠. 벌써 나갔을 수도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왔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방송에 나오는 거는 사실 요즘에 이제 단기가 통하니까 네.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시장이 통하지 않아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방송에 나오는 이 종목들을 집중하라라는 얘기하셨으니까 그 종목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겠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 기회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잃지 않지만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꼭 그러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그렇다면 1교시 바로 진행해보죠. 오늘의 네. 진도와 교훈은요?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일단 트럼프 관세에 따른 지수 위치죠. 지수 위치인데 지금 지수가 크게 보시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좀 떨어지는 폭이 미국 증시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반등이 오면 이만큼 좀 빠르게 반등이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좀 관세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금요일 저희 장 마감하고 나서 중국에서 미국한테 똑같이 34%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해서 프리장에서 벌써 마이너스 5% 빠졌어요. 빠졌고 베트남이 미국한테 관세를 좀 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파월이 딱 금요일 12시에 나오고 나서부터 원웨이 하방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일시적이라는 말이 과거에 코로나 때에도 파월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썼는데 여태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잡히지가 않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파월이 얘기를 할 때 트럼프랑 조금 이게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이 빠졌습니다. 근데 주말에 미국 재무장관이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거의 5% 후반까지도 미국 증시가 빠졌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도 똑같이 반영을 받아서 마이너스 4% 빠졌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18년도 오늘 좀 관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관세에 대해 아셔야지 차트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1기 때 18년도쯤에는 중국한테만 때렸어요. 중국. 근데 지금은 글로벌 전 세계 다 뭐 펭귄 섬에도 때리면서 좀 우회 수출하는 거 맞겠다라고 하는 이제 진짜로 근데 실제로 펭귄 섬에도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건 좀 웃기다라고 할 정도로 뭐 펭귄 섬에도 지금 관세를 때렸어요. 글로벌로. 그리고 18년도에는 CPI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플레이션을 좀 알아보는 지표. 이 지표가 굉장히 무난하게 잘 움직인 자리에서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올라온 레벨에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도 18년도에는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4점 후반대로 고금리 영향이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중간 선거를 참패를 당하기는 싫어하기는 하지만 현재 6월달 2분기까지는 바이든한테 넘길 생각이 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3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진짜 큰 그림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1기 때도 그랬어요. 1기 때도 임기 말쯤에 중후반에서 말쯤부터 지수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좀 말을 했었고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일단 2분기까지는 뭐 6월 달이나 아니면 3분기 초 8월까지는
계단식 하락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의 직각으로 빠졌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올 때 저도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미국한테 때리는 이제 반관세를 4월 원래 15일에 하기로 했는데 4월 30일에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2.5%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세에 대해서 예민해요. 어떤 얘기만 나왔을 때 상승, 또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하락. 그래서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의 심리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는 코스피 지수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630에서 620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다. 그래서 8월 달 정도까지는 일단 계단식으로 한 번 정도 반등은 오겠죠. 계단식으로 빠지는 이런 하락이 계단식 하락인데 6월 달, 8월 달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맞고 일단은 가장 우리 한국에서는 급하게 볼 게 4월 9일에 상호 관세를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뭐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기는 해가지고 국내 지수가 하방으로 더 열려있는 리스크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방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깊고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시장의 변화를 좀 한번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이 나야 되는지 짧게 수익률표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우리 또 김동희 전문가님이세요. 하이스틸뿐만이 아니고 파이메딕스, 또 원익홀딩스, J2K 바이오부터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을 집중하시래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들어갈 종목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고작 저희가 34분 남았습니다.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어서 그러면 네. 요즘 시장은 어떤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네. 수 있을까요? 최근에 1월부터 3월까지 지수가 올라올 때 제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고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런 패턴에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올 건데 차트 모양을 잘 봐주세요. 이 역회된 숄더라는 모양,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을 N자 파동을 통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쌍바닥 같은 자리도 확인을 하시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역회된 숄더 오른쪽 N자 파동이 나오는 자리가 지금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빠지고 뭐 6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지 빠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오늘도 잘 갔었던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크게 보시면 지금 역회된 숄더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역회된 숄더 자리를 그리고 나서 사람 모양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N자 파동 있죠. 이 종목이 장기 이동평균선, 추세 전환 자리를 제가 지금 추노 자리라고 적어놨는데 추노 자리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자리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1년 장기 이동평균선이 241선 아니면 224일선. 그걸 제가 이 검정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검정색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리마다 저항과 지지를 받고 주가를 상승을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N자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종목의 힘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뭐 이때 정치 이벤트로 인해서 여기를 찍고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이걸 무시한다라고 치면 장기 이동 평균선 상승 추세를 막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뭐 종목들이 2,800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캐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만약에 차트 설정을 해놓고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수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를 눈에 익혀두는 게 혼자서 매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앞으로의 이제 뭐 쌍바닥을 보든 N자 파동을 보든 그러한 또 차트적인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내일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꼭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매일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 수 있을지 우선 당첨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박희연님, 이현아님, 리브87님, 엘리제님, 체리님 이렇게 5분 오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팍스TV 히든통신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저희가 선물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오늘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자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늘 같은 5%가 넘는 이 하락장에서 프롬파스트 20%입니다. 그러니까 19.1% 정확하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 관련해서 요즘에는 이쪽 트레이딩 말고는 맞아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주조차도 안 움직이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오늘 지금 수급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주말에 나왔던 뉴스를 통해서 좀 매매를 했던 거죠. 왜냐면 주말에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대선일에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개헌 테마, 뭐 세종시 이전 테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이 주말에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던 이슈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기 대선 관련주, 개헌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헌 테마입니다 하고 시초가에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가를 드리고 나서 좀 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이동 평균선 있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끼고 놀다가 여기에서 강한 양봉이 떠요.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강한 양봉으로 올라오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다. 세력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노 자리라고 적어놨는데 딱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는 종목들이 확실히 힘이 셉니다.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다 이렇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시초가에 나가기 전에 일단 추노 자리를 한번 보면 보통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양봉이 세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는 센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잘 간다. 대상홀딩스도 그랬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종목들 아니면 수익 인증하는 종목들이 다 이런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시초가거든요.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1차 VI가 한번 걸렸고 그래서 이 구간이 10%죠. 10% 구간이 걸렸고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관련주 대장인 유라테크였나? 유라테크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거의 모든 물량을 정리를 시켜드렸고 장 중에 조금 눌림이 왔어요. 눌림이 왔는데 딱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은 빠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또 요즘에 뉴스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올려드리거든요. 또 장 막판에 우원식 의장이 개헌은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유라테크가 상한가 부분까지 가면서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좀 높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딱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사실 정치 테마주를 외면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밖에 안 남았고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태주에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을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잘만 걸리면 근데 벌써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잘 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잘 골라 잡으면 20-30%대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금요일에 개헌이 되고 나서 차트 설명을 드리고 차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신규주죠. 신규주였다가 여기서 갭 뜨는 자리가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딱 조정을 받는 자리를 분봉으로 갭을 띄운 거예요. 갭을 띄웠고 보통 여러분들이 장중 매매를 할 때 갭을 띄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1차 VI 들어갔다가 다음번에 풀릴 때 만약 9%에서 1차 VI가 시작을 해서 13%의 갭이 떠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가 1차 VI예요. 장대 양봉이 막 이렇게 나오면 마음이 급해서 막 따라 들어가죠. 근데 이런 거 갭 뜨고 나서 따라 들어갈 때는 여기 시초가에 매매를 했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갔으면 여기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갭뜬 자리 있죠. 이런 갭뜬 자리를 보정을 하러 내려오거든요. 10개 중에 1개만 강하게 올라가지 웬만한 종목들은 조정이 왔다가 그냥 푹 죽는 것도 있고
10개 중에 두세 개는 갭 보정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여기서 갭 보정을 한 다음에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매매할 때도 이렇게 갭 보정 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용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종목이 지금 추세를 잘 맞았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에 사실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은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섹터기는 하거든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8시까지 매매가 되는 시장에서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이 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다 했었을 때, 계단식이라는 건 뭐예요? 지수가 빠질 때 올라오는 구간이 있죠. 올라오는 구간이 방산이나 조선이 될 확률이 높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공략이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 종목이죠. 근데 공매도 재개가 됐어요. 공매도를 위해서 때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냥 하락을 하면 이 공매도 친 사람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좀 흔들고 익절도 시키고 손절도 시키고 해야지 또 움직이는 게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 추세 맞는 자리에서 하나 시스템이나 방산주들은 지금 추세 맞는 자리까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때, 지수를 끌어올려 줄 때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방산, 조선 쪽이다. 그래서 MRO나 아니면 지금 뭐 화장품 미용 기기도 관세에 대해서 노이즈는 있기는 하나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까지 19.4%의 빨간불,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 얘기했던 종목들이었는데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을 켰죠. 자, 데이원 컴퍼니부터 오늘 프롬파스트까지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 테마성으로 우리가 정책, 정치, 이 조기 대선 관련해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 없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할 건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시고요. 오늘 이 방송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오늘 나오는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겠답니다. 그 정확한 타점은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셔야지만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24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매매가 바로 가능한 쪽, 바로 두 가지의 이슈 저희가 종목 자료 좀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이슈는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대선 관련주를 아직까지는 괜찮죠. 왜냐면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인맥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정책주는 여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책주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당, 야당이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주가 그래도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호재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워낙 짧아요, 기간이. 4월 4일부터 지금 6월 3일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분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정책 기대감 반영,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 보통 수혜를 있기 때문에 정책주가 다니잖아요. 그리고 테마의 꽃은 정태주라고 하는데 인맥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탈락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들이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대선 전까지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테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계단식 하락으로 6월 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딱 바이든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게 딱 6월 달까지인데, 6월 달까지라고 하면 대선도 6월 3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충분히 주가의 이제 움직임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오늘 장 중에 IB 김영이라는 게 제가 17%부터 봐서 저희 공부방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여기도 22%인데 네. 그냥 어려움 없이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만약에 QR코드를 찍고 공부방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아마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리 관련주와 교육 관련주인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특징주 뉴스를 보면 IB 김영 조기 대선 수혜 기대, 청년 일자리 공약 부각의 강세라고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제가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일자리 테마 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당, 야당의 지지율이
당연히 야당 쪽 대표가 높기는 하죠. 높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기사도 나오고 막 그런 분석들이 많아요. 나는 어느 쪽도 지금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많은데 그 표가 1020 세대 아니면 청년층에 좀 모여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거를 가정했었을 때 청년 일자리 정책주들이 좀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공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종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와 정책 관련해서 종목은 뭐 실적보다도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네. 때문에 이게 단기 급등락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상한가가 잘 나오고 하루아침에도 하한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잘한 트레이더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됐죠. 투자는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지금 현재 조기 대선에 관련해서 꼭 사야만 하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하나, 네. 둘, 셋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둘, 셋. 짜잔! 자, 대표님 올리시면 바로 인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인증해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이 종목 자료집을 채널에 바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시다시피 종목명이랑 매수 손절을 생방송 도중에 지웠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함께 하시는 순간 이 종목 자료집을 저장 후 열게 하시는 순간 아주 깨끗하게 오픈되어 있으실 겁니다. 대놓고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혼자 매매하셔도 충분할 만큼 저희가 타점을 다 써놨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꼭 사야 되는 가장 테마주의 꽃이라고 불리죠. 급등락도 워낙에 심합니다. 10개 중에 하나 올라야 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19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번 주에 들어갈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네. 사실 이 일자리 관련주들은 네. 누가 돼도 이 저출산과 일자리는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리고 웬만큼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잘 골라야 되는데 굳이 왜 이 종목을 봤을까요? 차트를 한번 그러면 봐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저점 대비해서 정책주들이 다 거의 막 어떤 종목들은 사실 뭐 1000% 이상 뭐 700%까지 간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3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약 30%, 27% 정도 올랐고 신규 상장주 과거에 뭐 로봇주들 좀 오를 때 보시면 시메스랑 클로봇을 좀 아시잖아요. 클로봇도 신규 상장한 이 높은 자리를 결국에 넘기는 구간이 왔었거든요. 넘기는 구간이 왔고 신규주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잘 다녔고 정책주로 넘어가면서 신규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장이 안 좋을 때 신규주에다가 이 종목은 정책주까지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관련주고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예요. 4년 만에 최고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도 지금 선택하지 않았어라는 지지층이 청년층이 가장 많다. 그러면 여건과 야건, 그다음 뉴스 나오는 것들도 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로 지금 일자리 쪽 공약이 좀 유심 있게 정책주 중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보다는 차라리 청년 일자리, 내가 지금 우군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지율보다 새롭게 가지고 올 지지율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뉴스를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관련주로 일단 정책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시총이 지금 딱 오늘 1000억이 됐어요. 바닥에서 30%가 오르면서 1000억이 됐고 매출액도 한 20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0억대 나오면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으로 잘 나왔다.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IB 기명이 한 17%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청년 일자리 테마 관련 주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드리고 나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1시 39분에 저 얘기를 했어요. 1시 39분에. 보시면 여기 1시 39분이거든요. 1시 39분에 얘기를 했는데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 봉이 40분에서 41분 아니다. 아마 42분. 제가 알기로 42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2분부터 여기서 18% 가량 구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리고 그 전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신규주에다 정책주 수혜주기 때문에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가 마감이 아마 9%에서 마감을 했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로 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주는 뭐 변동성이 셀 수가 있어요. 일단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정책주가 시간 외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관세에 대해서 4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 유라클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이렇게 바닥에서 윗꼬리 달고 하다가 상상 갔거든요. 뭐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정책주 중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주는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하면 모아가기에 너무 좋고 단기적으로 폭발성이 있을 수가 있다. 여당 대표든 야당에서든 어디서든 다 나올 수가 있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순간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수익 났던 종목도 들어가야 또 수익 나는 거 아시죠? 그만큼의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첫 번째 이 종목 자료집도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꼭 매매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또 신보로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지고 오셨으니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4월 현재 생방송뿐만이 아니고요. 이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길게 끌고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확실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약속해 주셨죠. 오늘 이 방송 잘 봐라. 이번 주에도 들어갈 종목들을 내가 직접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뷰티 쪽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쪽 네.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패닉셀링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으로 안정적으로 내 포트를 좀 만들 수 있는 쪽이 확실히 뭐 엔터, 화장품, 뭐 약간 미용기기, 약간 뭔가 소모품 쪽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래서 뷰티 쪽이 사실 관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쪽이기는 한데 뭐 오늘 나왔던 뉴스들만 본다 하더라도 관세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너무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뷰티 관련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리콘투도 그랬고 과거에 뭐 잉그루드랩도 그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그랬고 2분기 실적인 5월 달부터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 숫자가 워낙 잘 나오면서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잘 올라갔는데 그럼 2분기 실적 발표가 5월이죠. 지금 4월인데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이제 실적 예상치보다 다 컨센이 상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종목들이 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계단식 하락에도 반등 구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방산을 말씀드렸죠. 방산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 뷰티나 미용기기 쪽도 반등 구간이 뭐 10%에서 많으면은 뭐 15%, 적으면 8% 구간까지는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뷰티나 미용기기 관련주 중에서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던 거는 잉그루드랩. 잉그루드랩이 그래서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덜 빠졌어요. 덜 빠졌고 그래서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 토니머리 같은 경우도 뭐 중국발 수혜도 있고 지금 제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중요하게 보라라고 했는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오늘같이 밀리는 시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2.39%. 3.9%밖에 안 빠졌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한한령 해제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었을 때에는 사실 색깔이 있잖아요. 이게 정권마다 색깔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가 될 수도 있는 게 뷰티죠.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을 때 뷰티 쪽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상승 구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이 과합니다. 과하기는 하지만 지수 대비해서 최근에 나스닥 증시 빠질 때에 비해서 훨씬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너무 좋아요. 좋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사실 HD 현대일렉도 엄청 빠졌거든요, 오늘. 근데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5%. 그냥 딱 지수 정도만 빠진 거예요. 원래 지수 곱하기 2를 하거나 지수 곱하기 1.5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방어를 잘했다. 그래서 추세에 맞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미국 증시가 오르면 다시 한번 또 오를 수가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관세 피해를 갈 수도 있나 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네. 이런 관세 관련해서 피해 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에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 믿고 갈 만한 종목을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화장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미용, 의료, 기기 관련주일 수도 있죠. 뷰티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할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네. 하나, 둘, 셋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자, 가파른 성장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워낙에 기대가 되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깊었습니다.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봉인가요, 대표님? 인증해 네, 주세요.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인증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대요. 자, 보이시다시피 종목명과 매수 손절 지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함께 하시는 순간 아주 깨끗하게 오픈되어 있으실 거니까 혼자서도 매매 가능하실 수 있게 타점 다 써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컨셉을 제대로 잡으셨네요. 네. 이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쵸. 들어갔던 종목 수익이 또 날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오늘 같은 하락장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사실 수익이 더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또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디서 봤을까요? 일단은 뷰티 관련 주들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차트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고, 지금 사실 이번에 상승은 조금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게 미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실적 시작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실 지수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을 꽤나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실적이 잘 안 나왔을 때는 국내에서도 숫자가 나올 만한 거를 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용기기 쪽,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해외 매출 성장을 했고 미국과 일본에서 했고 25년도 1분기 실적이 이제 아이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컨센서스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3연속 시초가는 안 좋았지만 다 양봉입니다. 양봉이고 관세 포탄에도 끄떡없다. 미국, 중국 또 푹 빠진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서 3월 잠정 수출액만 1.3조 원, 중국 경기 부양책에 소비 늘어.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주로 엮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파동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강하게 뚫어 올린 자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여기를 안 닫고 이렇게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진짜 뭐 월봉으로는 마이너스 아까 14%까지도 빠졌고, 그럼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더 하락을 해도 충분히 괜찮았는데 올라간 거에 비해서 장대 음봉만 한 번 나왔지 여전히 밑에서 누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노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나스닥이 계단식 상승을 할 때, 계단식 하락할 때 상승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적어도 21선이나 7만 원 밑에까지 아니면 7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그리고 숫자가 괜찮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폭발적인 해외 매출 성장 그리고 25년도 1분기 실적도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또라고 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성장이 가파를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세 폭탄에도 끄떡 없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큰
일단 수익을 바라보기에는 약간 부담은 있어도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 종목 자료집도 이번 주 내에 저희가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6분 남았는데 짧게 수익률표 볼게요. 대표님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금 이 방송 중에 얘기했던 종목들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 주 안에도 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단기 전략 공략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공개할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다리던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라보 볼까요? 이 종목도 저는 이번에 정책주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잘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정치 테마 중에서 정책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367억 원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으면서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밖에 안 됐고, 보통 정태주들이나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2,000억까지도 가고 3,000억까지도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랐긴 하지만 아직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I 채용 매칭, AI가 또 붙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의견을 유보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유보한 층이 1020 세대 비율이 높고 이제 청년층인 거죠. 청년층 표심을 잡아야 대선을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미 대선 승부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도 기사를 발췌를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일자리 청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여기 매물대가 많은데 현재 완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추노 자리가 발생을 했던 게, 이것도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잖아요.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그래도 벌리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줘요.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을 좀 다시 받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뚫고 나가는 듯 싶었으나 목요일부터죠. 목요일에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하면서 금요일에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상한가가 풀릴 때 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는데 잡으신 분들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일자리 쪽으로는 무조건 이 구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실리콘투 같은 거 조정이 오길 기다렸으나 안 왔습니다. 근데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정이 왔었을 때 충분한 매수 자리를 들어갔었을 때는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추노 자리가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정책주가 바닥을 찍고 300% 갈 수도 있고 100%까지 갔다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발생된 이벤트, 증시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이벤트를 좀 굉장히 주가를 펌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고 대장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 종목, 아니라고 하면은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관련주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지금 환매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환매 청구권은 이제 공모를 받은 사람이 11,700원에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11,000원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몇 글자예요, 대표님? 이거 4글자입니다. 아, 4글자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가 상한가 갔나요? 맞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이거 네. 또 갈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한가 풀렸을 때 좀 매수 타점을 드렸는데 네. 잡으신 분들이 있고 못 잡은 잡으신- 분들이 네, 있고, 맞습니다. 만약에 못 잡으신 분들은 내일 상 안 풀리고 바로 그냥 맞- 가버리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자리를 봐야죠.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같이 있었던 분들은 상하가 약간 풀렸을 때 일단 1차 매수가를 네. 주셨고, 지금 이게 안 풀리고 내일 그 상태로 간다면 내일 또 타점이 한 번 정도는 맞습니다. 나올 수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타점까지 저희가 드리겠다. 왜냐면 이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따상을 기록했었을 시에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정확한 전략, 뭐 일도 아니죠. 정책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셔서 무슨 종목인지 명확한 2차의 매수 가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제발 상승장에 꼭 만나기를 바라요.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